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취업 준비에 많이들 바쁘기도 하고 긴장해 있을 것 같네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자기소개서가 뭐길래 라는 주제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력서는 말 그대로 양식에 있는 칸을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도 지원하는 회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작성할 내용과 글자 수까지 지정해주면 그나마도 괜찮을 텐데 어떤 기업은 그냥 이력서에 자기소개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라고만 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중에 떠도는 자기소개서 양식을 구해서 작성하기는 합니다. 그런 양식에는 주로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같은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일지라도 어떻게 작성해야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까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관련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영상을 보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상은 유료로 전환하기 위한 학원 같은 데서 낚시성 영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유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하다못해 대학교 수시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몇백만 원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마저도 안 해주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부모 심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돈을 주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여유가 안 되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모두 합격할까요? 인터넷을 보면 합격한 자기소개서라고 버젓이 떠도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취업에 합격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취업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기소개서로 합격한 것처럼 이야기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기업에서는 합격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적성 같은 필기시험을 잘 보고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한 경우는 있어도 자기소개서 잘 작성해서 합격했다고 발표하는 기업은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소개서는 채용 담당자 앞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줄 수도 있고 심지어 거짓말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적, 물리적으로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하반기 공채에서 10명을 뽑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서 지원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유망 대기업의 경우 100대 1 정도의 경쟁을 보여주는 곳도 있는데 10명 채용에 100대 1이면 1000명이나 됩니다. 50대 1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500명이나 되고요. 설사 10대 1만 하더라도 100명이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자기소개서, 더구나 깨알 같은 글씨로 몇천 자나 되는 자기소개서를 누가 언제 다 읽어봅니까? 읽는 거 보셨나요? 일단 지정해준 양식과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 있는 정도는 확인합니다. 그것도 서류 전형에서 말이죠.
다 읽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 작성한 거 골라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채용하는 과정을 보면 1차로 지원자 자격 여부를 골라내는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로 대변하는 필기시험, 그리고 1차 실무진 면접, 마지막 최종 임원직 면접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실무진 면접 시에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도 물론 있겠지만, 실무진 면접은 최종 임원진 면접과 달리 인성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발표 면접 같은 PT 면접, 토론 면접, 직무 면접 같은 것으로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성 면접으로 알려져 있는 최종 임원진 면접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임원진 면접에서 그나마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이나마도 다 읽어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할지 모르지만, 저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컨설턴트로서, 직업상담사로서 면접을 보고 나온 지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면접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채용 담당자도 해보았고 임원도 해보았고 또 공기업 면접 시에 외부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면접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원 면접 시에도 면접관으로 사전에 지정해지는 분들은 비공개됩니다. 누가 면접관으로 정해져 있는지 회사 내에서도 모른다는 것이죠. 설사 면접관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당일날 지원자들 면접 보기 전에 그날 주어진 자기소개서를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면접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내용대로 점수를 매기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하고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지원자들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읽어볼 틈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조금 아는 채용 담당자나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 같으면 모를까, 회사 내에서 선발된 면접관님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질문하지도 않고 또 평가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다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눈에 띄는 경우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중에 떠도는 합격한 자기소개서라는 것들은 참고할 정도는 되겠지만 꼭 그렇게 써야 합격한다는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소개서들은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되어서 너도 나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베끼게 되는 경우 오히려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만의 경험과 교훈으로 갖게 된 역량을 잘 표현한다면 자기소개서는 일단 그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원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면 그때마다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느냐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인적성 검사 시험 공부나 다른 면접 방법, 아까 이야기한 발표 면접, 토론 면접, 면접 시 자주 나오는 질문 등 면접에 역점을 두는 게 좋다는 것이 저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갈까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너무 쫄지 맙시다. 그리고 떠도는 말에 현혹되지 맙시다. 지금까지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